밥을 먹을 때 얼마 동안 먹어야 되나. 이제 사실 저도 이 밥 먹는 시간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. 저도 늘 바쁘게 살아와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빨리 먹고 공부해야지 뭐 이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밥을 그냥, 그리고 도시락도 조그만 거 한 9숟가락 먹으면 다 먹는 그런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먹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, 2분 동안에 그 밥 다 먹고 이제 뭐 공부한다고 괜히 끄적대고 이제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, 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의사가 된 시점에서 이제 이게 진료 시간이라는 게 정확히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밥 먹다가 이제 또 환자가 이렇게 급한 환자가 오시면 이제 봐드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 밥을 좀 빨리 먹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먹는데도 저 혼자만 밥 일찍 다 먹고 그냥 숟가락 놓고 이렇게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싫은 소리 하죠. 그러기도 하는데, 자, 밥 먹는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을 지나가는 게 좋아요. 15분에서 20분 이상,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. 왜 그러냐면 밥을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배부른 걸 잘 못 느껴요. 그러니까 좀 살쪄 있고 이렇게 너무 비만하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면요, 밥을 막 먹어요. 그러다 보면 배부른 걸 못 느끼니까 막 양푼으로 하나도 막 드시는 거예요. 근데 다 먹고 나서 한참 지나가지고는 이제 막 배부르다고 막 그러는 거죠. 자, 왜 우리 몸에는 뇌에서 포만중추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 포만중추는 우리가 먹기 시작한 시간부터 해서 대략 15분 이상 지나야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이제 여성분들이라면 아이 키우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. 애가 막 우니까 편하게 앉아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한 숟가락 먹다 애가 울면 또 가고, 또 이제 달래놓고 와서 또 한 숟가락 먹고,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밥맛이 없어지잖아요. 배고픈 것 자체를 못 느껴요. 그래서 그냥 몇 숟가락 먹다가 이제 이렇게 내버려 두고, 이런 경험 하셨을 건데요. 이렇게 우리가 밥 먹기 시작한 시간부터 해서 한 15분, 20분 지나면 이제 뇌에서 그냥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배고픔을 안 느끼거든요. 이제 이렇게 젓가락으로 밥 어른들이 깨작깨작 드신다고 그러죠. 그냥 이렇게 세듯이 조금씩 세 모임 먹듯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 치고 밥 많이 드시는 분 보셨어요? 그것도 똑같은 원리예요. 천천히 드시면 한 15분, 20분 지나면 배부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절대 많이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. 너무 배가 부른데요.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이제 너무 그 과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.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말라 있는데 밥을 천천히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분들께는 그 밥 한 숟가락을 조금씩 크게 드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짧은 시간에 드시면 밥을 좀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마르신 분들은 밥 숟가락을 조금 크게 해서 천천히,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비만해서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밥 숟가락을 좀 적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이 포만감을 조절하는 측면에서 밥을 천천히 드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. 그거 외에도 우리가 막 밥을 급하게 먹으면 이제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문이 있어요.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위에서 이제 더군다나 국물 말아서 막 먹는다고 쳐요. 그러면 이 위에서 음식을 이제 들어왔잖아, 이미. 그런데 내가 계속 먹어. 그러면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이미 먹은 이제 위에서 음식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넘어올 때 음식만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위액이 같이 넘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다 보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.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경우, 밥 먹고 나서 바로 눕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밥을 먹고 나면 위에서 막 위액이랑 섞어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소장으로 보내는데 최소 30분 이상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. 30분 내지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는데,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누워버리면 이제 이
조절하는 문이 살짝 열리면서 이게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위산은 위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안전 이렇게 위 벽이 안전하게 그걸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, 그런데 그 위산이 굉장히 강산이거든요. 이것이 식도로 넘어오면 식도를 타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가슴이 타는 듯하게, 또는 뭐가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처럼, 아니면 마른 기침이 나면서 이런 증상으로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올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밥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된다. 이제 이 말씀 드렸고요. 자, 밥을 꼭꼭 씹어야 되는 이유,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, 우리가 이제 밥을 먹었어요. 그랬는데 위에는 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. 오히려 단백질 분해 효소 이런 것들이 더 충분하게 나오고, 그 이제 소화가 되고 어느 정도 내려갈 때, 그 소장으로 내려갈 때 그쪽에서 십이장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, 이자에서. 자, 그래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는 위에서만 나오는 효소 가지고는 소화시키기가 좀 어려워요. 그러면 무엇으로? 침에서 나오는 아밀레이스라는 그 효소를 가지고 탄수화물을 소화를 시켜야 돼요.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밥을 꿀꺽꿀꺽 빨리 먹는 분들은 당연히 씹어서 먹지 않잖아요. 씹어서 먹는데 어떻게 빨리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냥 씹더라도 서너 번 씹어서 그냥 삼키는 거죠. 이렇게 하다 보면 침이 이렇게 음식과 섞일 겨를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천천히 먹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, 꼭꼭 씹어야 되는 이유는 그 입에서 침이 충분히 나오게 해서 그것과 함께 이제 음식을 위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. 그래야 소화가 쉽고, 그리고 이제 뭐 배가 가스가 찬다든지 이런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. 자, 밥은 한 15분 이상 천천히 그리고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. 밥 먹고 나서 적어도 한 2시간 될 때까지는 자리에 눕지 말자,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.